다만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아지는 환경은 좀 나오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냥 무턱대고 사가지고 내가 바로 수익 내겠다 이거보다도 중간중간에 변동성 나오니까 그래서 그 변동성이 나올 때 역으로 이용하자. 네, 이게 사실 이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 금리 정도는 신경 쓰지만 사실 뭐 미국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예민하게 신경 쓴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얼마까지 올릴지 그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CPI 지수 뭐 이런 거 다 봐야죠. 다 따져서 보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막 미국 뭐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어쨌든 조만간 뭐 또 물가 지수 나온다면서요, 미국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 미국 물가 지수. 근데 이번 10월 물가죠. 10월 물가인데 그거까지는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8.1인데 8.1. 이걸 기가 막히게 맞추는 데가 클리브랜드 조사 기관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좀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가 되게 잘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8.09 정도 예상을 한대요. 진짜 잘 맞췄어요. 아니 8.09라고 하니까 더 신뢰감이 느껴지네. 1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8.1이니까 네네네. 그동안은요 물가가 항상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0.01이지만 어쨌든 낮잖아요. 예상보다 낮다. 그래서 일단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물가가 8.1 이하로만 나온다면 일단 시장은 조금 그래도 안도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8.1 이상인지 아닌지 근데 그래도 아직은 높죠. 높은데 그래도 내년 되면 어쨌든 이제 물가는 기저효과라는 게 좀 있으니까 조금씩 좀 꺾여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전년 대비니까 뭐 올해 올라간 거는 21년 대비지만 올해 이만큼 막 8%씩 올랐는데 내년도에 또 8%가 올라가면은 뭐 16% 20% 올라간 거니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10년 동안요 월간 단위로 0.2%씩 올랐대요. 매월. 그게 평균이래요. 그걸 대입을 해보면 내년 5월이면요. 미국 물가가요.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내년 5월이면 3%대로 가요. 물가가. 만약에 이거보다 좀 높게 뭐 그냥 좀 진짜 보수적으로 0.4씩 오른다. 그러면 내년 5월에 5%대입니다. 5%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꺾이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낮춰질 것이다. 좀 더 많이 내려가느냐, 약간 덜 낮춰지느냐 요 차이지. 내려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뭐 0.01%라도 어쨌든 그 변곡점이 어딘지를 확인하려고 계속 하는 거군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앞자리가 바뀌는 게 더 좋아요. 8이 아니라 7이다. 7이 보이면 이제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게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아직도 8이야 이거랑 이제는 7자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6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굉장히 환호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7자 보면 좋은데 근데 아직은 많은 전문가들은 8자는 유지할 것 같다. 그러면 물가는 그 정도고 그리고 또 하나 빅 이벤트가 또 선거도 있고 근데 뭐 선거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미국 선거까지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거기도 보면 지금 뭐 공화당 쪽이 뭐 우세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증권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보니까 하원은 거의 공화당 같고요. 하원은 거의 확정 같고 지금 그 상원이 좀 문제인데 상원이 지금 경합 지역이 2개인가 보더라고요.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한쪽이 조지아주, 한쪽이 펜실베니아 여기인데 이 조지아주는 아마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 펜실베니아는 조금 뭐 약간 민주당이 좀 앞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공화당이 이기긴 이기죠. 민주당이 근데 만약에 그 경합 지역 2개를 가져가면 50대 50이 돼요. 근데 50대 50이면 그 부통령이 이제 누구죠? 그 부통령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민주당 소속이니까 당연히 이제 상원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경합 지역이 반반씩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원도 역시 공화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원은 훨씬 거의 더 훨씬 더 유리해졌고 그래서 이번에 물론 뭐 변동될 수는 있지만 지금 공화당이 좀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이렇게 유리하다는 거는 미국 민주당의 그 법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은 나오는데 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좀 민주당이고
그리고 IRA 법안이라든가 네. 그 중국을 대하는 태도, 뭐 중국 원래 트럼프는 또 되게 심했었잖아요. 중국하고 이런 게. 근데 공화당이 됐다고 갑자기 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일도 만무하고. 뭐 더 강하게 할 거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세부적인 디테일한 면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화당이 반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에너지 면에서 전통 에너지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네. 화석연료. 그럴 이걸 안 수밖에 버려요. 없죠. 아무래도 본인 네, 그 지지 맞아요. 기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환경도 한대요. 하는데 그래도 천천히. 우린 전통 에너지 같이 간다 이거고. 네. 근데 민주당은 완전 다르죠. 네, 민주당은 네, 친환경, 네.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우리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공통분모는 뭐죠? 친환경을 하긴 해요, 둘 다. 하긴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강도의 차이는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뭐가 엄청 크게 바뀌고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네. 저도 이제 좀 들은 얘기로는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꼭 반등하고 꼭 올라가더라. 이게 대단히 그 상관관계가 높더라. 아무래도 뭐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다음 선거를 노리고 하는 거가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또 미국 증시가 약간 훈풍이 불었었다가 파월이 얘기하시면서 확 한번 더 했다 뭐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미국 증시도 좀 저점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수 있는 저도 그런 뭐 게 있을까요? 괜찮게 봐요, 미국 증시도.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가 있는데 1980년 이후로 네. 미국 중간 선거가 한 10번 열렸대요. 네. 근데 10번 중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분기 있죠. 네. 3개월 동안 이 수익률을 봤대요. 수익률을 봤더니 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올라간 거죠. 3개월에 8%. 네. 그러니까 딱 한 번 빠졌대요. 한 번 빠졌다. 그게 언제냐면 2003년에 네. 이라크 전쟁. 기억나시죠? 이라크 한번 전쟁 있었잖아요. 이라크. 그 네. 전쟁 나기 전에 빠졌는데 그때 네. 이제 전쟁 난다고 이제 주가가 뭐 그게 빠진 어쩔 거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중간 선거랑 상관없이 네, 이제 네, 전쟁 네. 리스크로 빠진 거죠. 그럼 거의 100%다.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는 그래요. 네네. 데이터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이상하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심판의 성격도 있고요. 네. 이게 뭔가 이제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뭔가 또 바꿔주겠지. 이제 좀 성장도 해야 되고 네. 뭔가 정책이 바뀌겠지.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이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1년 동안의 기간을 놓고 봐도 대부분 올랐대요. 그러니까 수익률 편차는 좀 있긴 있는데 중간 선거 끝나고는 어쨌든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시장이 대부분 좋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얘기하는 것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라면은 뭐 사실 뭐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확연한 상승세가 좀 보인다라는 것들은 당장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릴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가 막 추세적으로 막 팍팍 이렇게 정말 불을 쏘듯이 막 이렇게 가는 장은 나오면 좋지만 그런 장이 나오려면은 시장이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지금 없죠.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한번 보세요. 미국의 빅테크 애플 빼고 뭐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힘들어하는 게 광고가 줄어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내년에 아마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경기 둔화. 근데 물론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했지만 각 기업별로는 이익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매출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이나 이익. 그래서 요새 막 해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만 큰 기업들이 발생을 하면 주식시장에 한 번씩 뭐 좋은 뉴스 때문에 올라가도요 막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거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요 실적에 이 뭔가 기스가 나면 안 돼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 환경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년 한 2, 3분기 지나봐야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 뭐 당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증시가 이제 뭐 바닥 찍고 올라가긴 하지만 그 오르는 길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라요. 그냥 그 비포장도로, 범피로드라 그러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한번 갔다가 갑자기 뭐 돌 튀어나와서 한번 또 쭉 한번 빠졌다가 또 그리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은 지나서 이렇게 가긴 할 텐데 투자하신 분들이 한 번씩은 이런 저 비포장도로에서 한번 울퉁불퉁할 때가 있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뭐 분위기가 뭐 다 올라가는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다 막 투자를 하셨지만 맞아요. 지금은 사실 뭐 그러기에는 변수들도 너무 많고 네. 우선은 뭐 방향성 자체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들도 네.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다만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아지는 환경은 좀 나오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냥 무턱대고 사가지고 내가 바로 수익 내겠다 이거보다도 중간중간에 변동성 나오니까 그래서 그 변동성이 나올 때 역으로 이용하자. 네. 그럴 때 투자를 하시고 오르는 장에서는 좀 지켜보시고 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